새벽 6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낡은 이불을 개었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근처 벽지가 곳곳 찢어진 연립주택 2층. 이곳이 유나와 할아버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유나는 작은 발로 차가운 마루를 걸어 부엌으로 향했어요. 11살 아이의 아침은 또래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학교 갈 준비보다 먼저 할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 주무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유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3개,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반찬. 유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퍼냈어요. 오늘은 계란 후라이 해드려야지.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는 유나의 손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라고 보기엔 너무 능숙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노른자가 익어가는 동안 유나는 할아버지 약통을 꺼냈어요.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치매약. 유나는 하나씩 세어 작은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벽에 붙은 시계를 보니 6시 40분이었어요. 할아버지를 깨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아침 됐어요. 일어나세요. 몇 번의 노크 끝에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유나가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벌써 아침이가. 네, 일어나셨어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유나가 벌써 다 컸네. 할아버지는 유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좋지 않아 일어설 때마다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안내했어요. 식탁 앞에 앉은 할아버지는 밥그릇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유나가 이걸 언제 다 했노? 기특하다, 기특해. 자면서도 할 수 있어요. 유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오늘 아침도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야 했습니다. 프라이팬에 손을 대어 작은 물집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까요. 천천히 드세요. 약은 밥 다 드시고 드셔야 해요. 알았다. 알았어. 할아버지가 밥을 드시는 동안 유나는 자신의 아침도 후다닥 먹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7시 30분까지 학교에 가려면 지금 서둘러야 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유나는 할아버지께 약을 챙겨드렸어요. 할아버지, 이 파란 알약부터 드세요. 그 다음에 하얀 거, 이게 뭐였더라? 혈압약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약을 하나씩 입에 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가 약을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끔 할아버지가 약을 뱉어내거나 안 드시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다 드셨죠? 저 이제 학교 가야 해요. 유나는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빨간 뚜껑 있는 통이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시면 돼요. 꼭 드세요. 그래. 잘 갔다 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열쇠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알았다. 알았어. 쪼잔하게.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불안했어요. 지난주에도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가 길을 잃을 뻔했거든요. 다행히 동네 슈퍼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주셔서 큰일은 안 났지만요. 그럼 다녀올게요. 유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으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유나도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을 돌아서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늘은 괜찮을까? 할아버지 혼자 계셔도 괜찮을까? 학교까지 가는 15분 동안 유나의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교실에서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책가방에서 숙제를 꺼내고 만화책을 돌려보고 간식을 나눠 먹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유나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유나야, 어제 본 드라마 봤어? 민지가 달려와 물었어요. 아니, 못 봤어. 대박인데, 주인공이 드디어 고백했어. 유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TV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 준비하고 할아버지 씻겨드리고 빨래하고 나면 밤 10시가 넘었거든요. 그때쯤이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습니다. 유나야, 너 어제 수학 숙제했어? 수진이가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응, 했어. 헐, 대박. 나는 까먹었는데. 좀 보여줄래? 응. 유나는 공책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신나서 문제를 베껴 적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떠났던 그 바다. 유나야, 너희 엄마 언제 출장 끝나? 옆자리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유나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출장 중이라는 거짓말. 친구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2년 전에 집 나갔어. 돌아올 것 같지 않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사실 엄마는 2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가 배를 타다 바다에서 실종되고 빚만 남았을 때 엄마는 어느 날 짐을 싸서 떠났어요. 미안해. 유나야, 엄마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너도 이해할 거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업종이 울리고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미술 시간이에요. 가족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 그림.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크레파스를 꺼냈지만 유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다 그려보세요. 유나는 도화지를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가 너무 넓어 보였어요. 유나는 크레파스를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아버지 한 분만 그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손. 그게 유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옆에서 민지가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강아지까지. 유나는 민지 그림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야, 다 그렸니? 선생님이 유나 책상 앞에 섰어요. 네, 어머, 할아버지네? 엄마, 아빠는 안 그려. 저 할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를 참 잘 그렸네. 손을 꼭 잡고 있는 게 보기 좋아.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선생님의 눈빛에서 안쓰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게 싫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친구들은 떠들며 밥을 먹었어요. 야, 오늘 급식 맛있다. 나 반찬 더 가져올래. 유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휴대폰 사용을 잘 못하셨습니다. 유나야,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아니야, 먹고 있어. 너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유나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교 시간이 되자 유나는 누구보다 빨리 가방을 챙겼습니다. 유나야, 같이 집 가자. 아니, 나 급한 일 있어. 먼저 갈게. 유나는 교실을 뛰쳐나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교문을 나서자마자 집으로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지? 점심 드셨을까? 15분을 쉬지 않고 뛰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할아버지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응, 점심.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침에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했잖아요. 빨간 뚜껑 있는 통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유나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아침에 준비한 도시락이 그대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점심을 드시지 않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제가 지금 라면 끓여줄게요. 미안하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자꾸 까먹네. 괜찮아요. 금방 끓여줄게요. 유나는 웃으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점점 더 자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약 먹는 것도, 심지어 유나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셨어요. 라면을 끓이는 동안 유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TV 화면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구부정해진 등, 더 많이 하얗게 센 머리. 할아버지, 다 됐어요. 드세요. 고맙다. 우리 유나. 할아버지가 라면을 드시는 동안 유나는 빨래를 개기 시작했어요. 어제 빨아서 말려둔 옷들이 거실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개서 방에 넣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어요. 김치, 계란 1개, 그리고 양파 반쪽. 저녁 메뉴를 고민하다가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마트 가야겠다. 돈이 얼마 남았더라? 유나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복지 수당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뽑은 돈이었습니다. 5만 원권 1장, 만 원권 2장. 이걸로 이번 주를 버텨야 했어요. 며칠 후 유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이며 밥솥을 확인하던 유나에게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수진아, 밥 다 됐냐?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 그건 유나 엄마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유나예요. 할아버지는 멍하니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유나? 아, 그래. 유나지. 할아버지가 깜빡했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다 돼요.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유나를 엄마로 착각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을 때 유나는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잘하네. 맛있다. 며느리. 유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안에서 유나라는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손녀예요. 유나요. 응. 아, 그래. 유나,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네. 할아버지는 다시 밥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다 드셨어요? 약 드셔야 해요. 약. 무슨 약? 매일 드시는 약이요. 혈압약이랑 당뇨약. 아, 그래. 약 먹어야지. 유나는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을 다 드신 후 유나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할아버지 걱정하시잖아. 밤이 되어 할아버지가 주무신 후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꺼내든 유나의 손이 떨렸어요. 2024년 10월 15일. 오늘은 나를 엄마로 착각하셨어.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날 몰라봐도 나는 할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떠나고 아빠가 안 계셔도
할아버지는 날 키워주셨어. 나도 할아버지를 끝까지 지킬 거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유나는 일기장을 덮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나셨어요. 유나가 준비한 아침상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유나가 밥을 해놨네. 기특해라. 네, 맛있게 드세요.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유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 유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할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정유나, 선생님의 큰 목소리에 유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칠판에 나와서 이 문제 좀 풀어볼래? 유나는 떨리는 다리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분필을 잡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유나야, 괜찮니? 어디 아파?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다음에 다시 풀어보자. 자리로 돌아가. 유나는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옆자리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나야, 진짜 괜찮아? 너 요즘 이상해.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괜찮지 않았지만 유나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유나는 급식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집에서 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방과 후 유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계란 한 판, 우유 한 팩,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바나나. 계산대에서 지갑을 열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5,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바나나 빼주세요. 어? 그래. 유나는 바나나를 빼고 계란과 우유만 샀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사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무거운 봉지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까지 오르니 숨이 찼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 일하러 가야지. 할아버지, 오늘 일 없어요. 들어가세요. 아니야. 내가 일 안 가면 돈을 어떻게 벌러? 애들 밥 먹여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50년 전 젊은 시절의 기억 속에 살고 있었어요. 아들, 딸을 키우던 그때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들어가세요. 유나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일 안 가면 돈이 애들 밥을. 괜찮아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유나는 할아버지를 소파에 앉히고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할아버지가 정말 집을 나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학교 간 사이에 밖으로 나가시면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내가 더 잘 챙기면 돼. 그날 밤 유나는 할아버지 방문에 작은 방울을 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면 소리가 나도록요. 그래야 할아버지가 혼자 나가시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을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나는 무대 뒤에서 대본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집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실까? 점심은 드셨을까? 무대 감독 선생님이 유나를 불렀어요. 유나야, 내 차례야. 준비됐지? 네, 선생님.
유나는 무대로 나갔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유나는 대사를 읊었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아플 때 안아주는 사람들이요. 그 순간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대 조명이 눈부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 생각 때문이었어요. 가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대사를 마치고 무대 뒤로 돌아온 유나는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먼저 가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벌써? 발표회 끝나고 가면 안 돼?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 오래 혼자 두면 위험해요. 선생님은 유나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히 가. 내일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할 얘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유나는 가방을 메고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집까지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현관문을 열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유나는 온 집안을 뒤졌어요. 방, 거실, 화장실. 어디에도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베란다 문도 열려 있지 않았어요. 유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없어졌어요. 네. 침착하게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몇 살이신가요? 75살이요. 치매가 있으세요. 아침에 집에 계셨는데 지금 없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태수요. 정태수. 옷은 어떤 걸 입으셨는지 기억나나요? 회색 점퍼에 검정 바지요. 키는 작은 편이고 머리는 하얘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색에 들어가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저요. 저 혼자 있어요. 저 초등학생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혼자 있다고요? 다른 보호자는 안 계세요? 없어요. 할아버지랑 저 둘이 살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집에서 기다리세요. 혹시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유나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골목을 헤매며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편의점 앞에서 아저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못 보셨어요? 회색 점퍼 입고 나가셨어요. 글쎄, 오늘은 못 봤는데 점심때쯤 이 앞 지나가는 어르신 봤는데 할아버지는 모르겠네.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저기 시장 쪽으로 가시던데. 감사합니다. 유나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길은 멀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도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선 가게 아줌마, 야채 가게 할머니, 떡볶이 집 언니에게 모두 물어봤지만 아무도 할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유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유나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관이 유나를 보며 의자를 권했어요. 아가, 여기 앉아. 내가 아까 전화한 아이구나? 네. 할아버지 찾으셨어요? 아직이야. 그런데 넌 어른 없이 혼자 있는 거야? 네, 저희는 둘이 살아요. 경찰관은 유나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찾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연락 오면 바로 전화할게. 꼭 찾아주세요. 할아버지 혼자서는 길을 못 찾으세요. 알았어. 넌 이제
집에 가서 쉬어. 혹시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하지만 유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발. 다대포 해변 쪽까지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바다는 검게 보였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바다 쪽으로 가신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유나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유나는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신발은 물에 푹 젖어 질척거렸습니다. 새벽 2시 유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발 무사하세요. 그때 순찰차 한 대가 유나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너 혹시 정윤아 맞니? 네. 유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찾으셨어요? 그래. 찾았어. 감천동 쪽에서 보호했어. 지금 파출소에 계셔. 정말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으셔. 좀 피곤해 하시긴 하지만 타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는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유나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담요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유나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할아버지의 옷에서 빗물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했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유나를 멍하니 보며 말했습니다. 넌 누구냐? 유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유나를 몰라봤어요. 저 유나예요. 할아버지, 손녀 유나예요. 유나, 네. 매일 밥 해드리는 유나예요. 같이 사는 손녀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유나 그래. 유나,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관이 유나에게 물었어요. 유나야, 너희 집에 다른 어른은 정말 없니? 부모님은?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친척은? 없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유나야, 이렇게 계속 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복지과에 연락해 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니? 할아버지가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잖아.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유나는 할아버지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히고 유나도 옆방에서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온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담임 선생님이 유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젯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였어요. 초인종 소리에 유나는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유나야, 괜찮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 선생님은 유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본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낡은 소파, 먼지 쌓인 테이블, 그리고 냉장고에 빼곡히 붙은 메모지들. 할아버지 약 드리기 마이너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7시. 문 잠그기, 가스 확인하기. 할아버지 혼자 나가시면 안 됨. 선생님이 냉장고를 열어보자 김치, 계란 2개, 우유 반 팩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유나야, 이렇게 살고 있었니?
네,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방 안을 더 둘러봤어요. 한쪽 구석에 쓰러진 약통들이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유나의 숙제와 요리책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유나야, 혹시 보호자 연락처 있니? 엄마나 다른 가족분? 엄마는 2년 전에 나가셨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다른 친척은? 이모, 고모, 삼촌? 다들 연락 안 하셔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하구청 복지과죠? 저는 다대초등학교 교사인데요. 학생 한 명 긴급 상담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복지과.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유나야, 선생님이 너 걱정돼서 그래. 너무 힘들잖니? 안 힘들어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지사 2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년 여성, 한 명은 30대 젊은 남성이었어요. 안녕, 유나야. 나는 김민서 복지사야. 이쪽은 박준혁 복지사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우리가 할아버지랑 유나 생활을 도와주러 왔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들은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고 메모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복지사가 인사했지만 할아버지는 TV만 보고 계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복지사님이 오셨어요. 유나가 말하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누구? 복지사님이세요. 저희 도와주러 오셨대요. 복지사. 우리 도와줄 게 뭐 있노? 할아버지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복지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유나야, 할아버지 치매 진단 받으신 지 얼마나 됐어? 작년이요. 작년 봄에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어요. 약은 제대로 드시고 계시고, 네, 제가 챙겨드려요. 아침, 점심, 저녁 빠지지 않고요. 병원은 언제 가셨어? 석 달 전쯤요. 그때 약 처방받았어요. 석 달 전. 복지사는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봤습니다. 치매는 정기적으로 병원 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안 가셨어? 돈이 많이 들어서요. 병원비가 비싸요. 복지사는 또 메모를 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이 무서웠어요. 복지사가 뭔가를 적을 때마다 유나와 할아버지가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나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빠지지 않고 다녀요.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저는 바빠서 잘 못 놀아요. 집에 와서 할 일이 많아서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모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복지사들이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유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복지사들이 돌아간 후 유나는 할아버지 방 옆 벽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선생님과 복지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유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오늘 가정 방문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이 혼자서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어요.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거의 없고 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어제는 할아버지가 실종되셨다가 새벽에 경찰이 찾았대요. 위험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유나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할아버지는 요양원 입소를 권장하고 아이는 위탁가정 배치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던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이가 너무 위험합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건 아동학대 수준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보호해야 해요.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위탁가정, 분리. 안 돼. 할아버지랑 떨어지면 안 돼. 유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은데. 하지만 아무도 유나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유나를 위한다며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유나가 원하는 건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일주일 후 복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왔어요. 유나야, 앉아볼래? 민서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앉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가시기로 결정됐어. 싫어요.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건 할아버지를 위한 거야. 요양원에는 간호사님들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셔. 할아버지 건강을 더 잘 돌볼 수 있어. 저도 잘 돌볼 수 있어요. 밥도 하고 약도 챙기고 다 할 수 있어요. 알아, 유나야.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하지만 넌 아직 어린아이야.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야지. 매일 할아버지 돌보느라 내 시간을 다 쓰면 안 돼. 전 괜찮아요. 공부도 하고 있어요. 숙제도 다 해요. 하지만 어제 할아버지가 또 집을 나가시려고 하셨다며?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어제 새벽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려고 하셔서 유나가 깨서 말렸습니다. 유나야, 이건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 없으면 무서워하세요. 낯선 곳 가시면 더 헷갈려 하세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요양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그리고 유나도 주말마다 면회 갈 수 있어. 매일 보고 싶은데 주말만 보라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복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양원 이송 날은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유나는 할아버지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응, 넌 누구냐? 유나요. 손녀 유나요. 아, 유나 그래, 유나. 할아버지는 매번 잊어버렸지만 유나는 매번 다시 설명했어요. 이송날 아침 하얀 승합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복지사와 요양원 직원이 함께 왔어요. 할아버지, 준비하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어디 가는 거냐? 요양원이세요. 새로운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집인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 살아요. 유나가 할아버지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유나야, 그러면 안 돼. 이미 결정된 일이야. 복지사가 유나를 떼어내려 했지만 유나는 더 꽉 붙잡았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 거예요. 유나야, 진정해. 주말마다 할아버지 보러 갈 수 있어. 싫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나 안 갈래요. 유나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복지사와 경찰이 유나를 붙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유나를 보며 손을 뻗으셨어요. 유나야,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유나 밥 잘 먹고 있어야 한다. 건강하게 커야 해.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만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차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뒤따라가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차 창문에 얼굴을 붙인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유나는 차를 따라 뛰었어요. 하지만 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결국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유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복지사가 우산을 펼쳐 유나를 가렸습니다. 유나야, 이제 우리 가자. 새로운 집으로. 싫어요. 할아버지 없는 곳은 집이 아니에요. 유나야, 거기도 좋은 분들이 계셔. 널 잘 돌봐주실 거야. 유나는 복지사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있었어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유나는 빗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복지사가 다가와 유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나는 복지사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양정동에 사는 위탁가정 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김수연 씨와 박정호 씨 부부였어요. 아이가 없는 40대 부부였습니다. 유나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수연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방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침대, 새 책상, 그리고 옷장. 유난의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하고 넓었어요. 감사합니다.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 풀고 쉬어. 저녁 때 같이 먹자. 수연 씨가 나간 후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새 침대는 폭신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낯설었어요. 창문을 열자 양정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은 여기서 얼마나 멀까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검색했어요. 버스로 2시간. 유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토요일에 갈 거예요. 꼭 갈 거예요. 저녁 시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삼겹살, 된장찌개, 나물 반찬. 유나야, 많이 먹어. 살이 너무 빠졌구나. 정호 씨가 유나 그릇에 고기를 올려줬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나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할아버지 생각에 식욕이 없었어요. 유나야, 괜찮니? 입맛이 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유나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밤이 되어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따뜻했고 깨끗했고 부부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잘 주무세요. 토요일에 꼭 갈게요. 위탁가정에서 첫 주가 지났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녔지만 유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연 씨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유나야,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 어디가? 할아버지 보러 가요. 요양원? 거긴 멀잖아. 혼자 가려고? 네,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데려다 줄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유나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수연 씨가 뒤따라 나왔어요. 유나야, 잠깐. 이거라도 가져가. 수연 씨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버스비하고 뭐 필요한 거 사 먹어. 감사합니다. 유나는 돈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1003번 버스를 탔어요. 이 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바다, 산, 그리고 건물들. 유나는 할아버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실까? 아니면 또 잊으셨을까? 버스는 천천히 요양원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요양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4층 건물이었어요.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접수대 간호사가 유나를 보며 웃었어요. 어머, 유나 맞지? 정태수 할아버지 손녀? 네,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그래, 303호실이야. 3층으로 올라가면 돼. 감사합니다. 유나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니 여러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어떤 분은 복도를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303호실 문 앞에서 유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유나요. 할아버지는 유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저 유나예요. 손녀. 유나, 네, 같이 살던 유나요. 밥 해드리던 손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유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어요. 유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할아버지 기억할게요. 유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은 예전보다 더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어떠세요? 밥은 잘 드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그림 그려왔어요. 보실래요? 유나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우리 둘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쁘죠? 할아버지는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예쁘지? 네, 예쁘죠? 제가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유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유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노래는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불러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할아버지가 따라 불렀습니다. 유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유나야, 이제 점심시간이야. 할아버지 식사하셔야 해.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매주 올 거예요. 할아버지는 유나를 보지 않고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복도로 나오니 간호사가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참 착하구나.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고.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안 좋으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제가 자주 올게요. 그럼 좀 나아지실까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오면 할아버지 기분이 좋으실 거야. 유나는 요양원을 나와 다시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찍은 옛날 사진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갈게요. 매주 갈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유나를 반겼어요. 유나야, 다녀왔어? 할아버지는 잘 계셨어? 네, 피곤하지? 씻고 밥 먹자. 네. 유나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야지.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유나의 주말 버스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 유나는 또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유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 번째 주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유나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우산을 쓰고 버스를 타고 이 시간을 달려갔어요. 네 번째 주 할아버지는 식사를 잘하지 않으신다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밥을 떠먹여 드렸어요. 할아버지,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제발요. 밥 먹어야 건강해지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떠먹여주는 밥을 드셨어요. 복도에서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유나를 보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손녀 참 착하네. 매주 오네?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오고.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가 어딨나. 기특해라.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유나가 요양원에 갔을 때 할아버지 방에 다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새로 입소하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유나가 인사하자 그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쁜 손녀가 왔네. 너 정태수 할배 손녀냐? 네, 맞아요. 할배가 손녀 자랑 엄청 했다. 착하고 밥도 잘한대더라.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저 얘기하셨어요? 그럼 며칠 전에 하시더라. 우리 손녀가 밥을 잘해라고. 유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나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유나 얼굴을 보고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유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나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 기억해 주셔서. 할아버지는 유나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넌 누구냐? 저 유나예요. 할아버지가 자랑하신 손녀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유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요양원을 찾았어요.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유나를 보고 웃었고 어떤 날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2월 어느 목요일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유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유나를 복도로 불렀어요. 유나야,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유나는 가방도 챙기지 않고 교실로 달려갔습니다. 책과 필통만 급하게 가방에 넣고 복도로 나왔어요. 선생님, 저 빨리 가봐야 해요. 알았어. 내가 택시 불러줄게. 선생님이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유나는 택시를 타며 기사님께 말했어요. 아저씨, 요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알았어, 애야. 안전벨트 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제발 괜찮으세요. 30분 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나는 택시비를 내고 요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요? 접수대 간호사가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3층 특별실로 가. 빨리. 유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복도에 모여 있었어요. 유나가 뛰어가자 민서 복지사가 유나를 막아섰습니다. 유나야, 진정하고 들어가. 할아버지는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다치신 데는요? 다친 건 아니고 그냥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 유나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유나예요.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유나를 향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손녀 유나요. 할아버지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유나는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뭐라고 하세요? 우리 유나 왔나? 유나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왔어요. 할아버지가 유나를 알아봤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유나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 고생시켰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미안할 거 없어요. 전 괜찮았어요. 우리 유나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커야 한다.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클게요. 할아버지의 손이 유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우리 유나 참 착하다. 할아버지가 너 많이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 이제 좀 쉬어도 되겠냐? 유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푹 쉬세요. 많이 힘드셨죠? 응, 조금 피곤하다. 그럼 편히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아버지는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유나가 본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는 오후였어요. 유나야, 고맙다. 할아버지 너 만나서 행복했다.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행복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졌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져나갔어요. 유나는 할아버지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곳에서 아빠 만나세요. 그리고 제가 잘 크는 거 지켜봐 주세요. 하늘에서 봐주세요. 병실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유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나의 할아버지께서 편히 가셨어. 네, 알아요. 할아버지 평화로워 보이세요. 유나는 눈물을 닦고 할아버지 손에 입맞춤을 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나, 위탁가정 부부, 동네 이웃 몇 분,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 유나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고생 많았다.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사람들의 위로를 들으며 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3일 후 발이 나는 날, 유나는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들고 영구차에 올랐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유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해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유나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살게요.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게요. 할아버지가 저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약속할게요. 관이 천천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유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날 밤 위탁가정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떠나셨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저를 알아보셨어요. 우리 유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었어요. 할아버지,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절 잊으셨을 때도 전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절 사랑하고 계셨던 거 알아요. 저 잘 살게요.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할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원히. 유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이미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제일 밝은 별이 할아버지예요. 매일 밤 올려다 볼게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유나는 6학년이 되었어요. 위탁가정 부부는 유나를 진짜 딸처럼 대해줬습니다. 수연 씨는 매일 아침 유나를 깨우고 맛있는 아침을 차려줬어요. 정호 씨는 주말마다 유나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유나는 이 집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유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유나야, 어디 가니?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봉사활동 가요. 요양원? 네.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보면 좋아하세요. 노래도 불러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래요. 수연 씨는 유나를 안아줬어요. 우리 유나 참 착하다. 도시락 싸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요양원에서 점심 주세요.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저녁 때 보자. 예. 유나는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예전에 할아버지 보러 다니던 그 길.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요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유나를 반겼습니다. 유나 왔네. 어르신들이 기다리셨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유나는 2층 공동 거실로 갔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유나 왔네.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불러드릴까요? 그래. 저번에 불러준 그 노래, 산토끼 노래. 알겠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유나는 할머니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따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유나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는 걸 기뻐하실 거라고.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할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법이요. 노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너 여기 매주 오냐? 네, 토요일마다 와요. 기특하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놀러 다니느라 바쁜데. 저는 여기 오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아버지는 유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나는 303호실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던 그 방. 이제는 다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너 요즘 매주 오는 아가지? 네, 저 유나예요. 그래, 유나. 오늘은 뭐 해줄 거냐? 책 읽어드릴까요? 좋지. 내가 눈이 침침해서 책을 못 보거든. 유나는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옆에 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유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책을 다 읽고 유나가 일어서려 할 때 할아버지가 유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고맙다. 내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좋았어. 저도 즐거웠어요. 할아버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간호사나 복지사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거 참 좋은 꿈이구나. 너는 꼭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유나는 요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유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유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시간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 시간이 유나를 지금의 유나로 만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연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왔어? 손 씻고 밥 먹자. 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요양원은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 노래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우리 유나 노래 잘하지.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 정말 대단해. 매주 봉사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있는 게 좋아요. 정호 씨가 유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우리가 널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유나는 깜짝 놀라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입양이요? 응,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물론 내가 원하면 말이야. 유나는 수연 씨와 정호 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입양, 새로운 가족. 유나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그렇죠? 유나는 할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수연 씨와 정호 씨에게 대답했습니다. 저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수연 씨가 유나를 꽉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우리 딸이 되어줘서. 하지만 저 할아버지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유나의 소중한 가족이셨어. 우리도 할아버지를 기억할게.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할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자. 인사드리고 오자. 정말요? 그럼 우리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주말 세 사람은 함께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산기슭에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셨어요. 유나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새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수연 씨와 정호 씨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유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유나를 잘 돌보겠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 산소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새 가족이 생겼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약속할게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할아버지 산소 위에 내려앉았어요.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어요.
유나는 그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 손을 잡았던 온기, 그리고 서로를 아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유나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어요. 유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할아버지의 사랑이 유나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유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봄이 오면 유나는 여전히 요양원으로 갑니다. 이제는 봉사자 유나로,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죠. 한때는 세상에 둘뿐이던 유나와 할아버지. 그 기억은 이제 봄꽃처럼 유나의 마음속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그 마음은 사람 속에서 이어집니다. 유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미소가 있습니다. 그 미소가 유나를 이끌고 유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혀줍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유나의 속삭임에 봄바람이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유나 아주 잘하고 있단다. 기억은 잊혀질지라도 사랑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유나처럼 누군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의 끝에서 우리가 만난다면 그때는 부디 따뜻한 미소로 다시 인사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